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잠든 새벽 2시부터 시장을 분석하고 주식 시장이 열리면 직접 단타 매매하시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할아버지의 나이가 올해 90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본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후지모토 시게루입니다. 그는 19살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 70년 넘게 시장에서 살아남았고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매일 차트를 보며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6,500만 원으로 시작한 자산은 한때 10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증시 버블이 터지면서 자산은 순식간에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100억 원이 20억 원까지 줄어든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라면 여기서 시장을 떠났을 겁니다. 아니면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무리한 매매를 반복하다가 완전히 무너졌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버블의 힘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매매 방식을 모두 버리고 투자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そしたら山いうのがあって森があって木があって枝があって葉っぱがあるというこっちやからね。ダウ平均が全体としたって 그 결과 잃었던 자산을 모두 복구한 것은 물론이고 무려 220억 원이 넘는 자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자산을 워렌 버핏처럼 장기 투자만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는 현재에도 빠른 판단이 필요한 단타 매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자산의 대부분을 잃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까지 단기 트레이딩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후지모토 시게루가 70년의 투자 인생 끝에 완성한 종목 선정과 계좌 관리 그리고 실전 매매 전략을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압축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트 분석과 보조 지표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구독자분들을 위해 실전 트레이딩 기초 강의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후지모토 시게루는 19살 무렵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전업 투자자는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꼬새를 좋아해 반려동물 가게를 운영했고 이후에는 마작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1986년 마작 가게를 정리한 자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전업 투자자의 길에 들어섭니다. 당시 일본은 버블 경제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후지모토의 자산도 한때 10억엔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1990년 전후로 버블이 꺼지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일본의 니케이 지수와 부동산 가격이 함께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의 자산도 10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이 투자를 아주 잘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초보자가 버블의 파도를 탔을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실력이 있었다면 버블이 끝나는 과정에서 자산이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 이후 그는 투자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좋은 종목이나 지표 하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매매하기 좋은 시장인지 어떤 기업을 골라야 하는지 얼마를 진입하고 손실은 어디까지 감당할지를 함께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후지모토의 매매는 정해진 순서와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자산의 대부분을 잃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는 자신의 원칙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결국 그는 90세가 된 지금도 현역 트레이더로 활동하며 22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만들어냈습니다. 후지모토의 매매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시황 분석이고 두 번째는 계좌 운용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RSI나 MACD 같은 차트 신호만 보고 바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후지모토에게 차트 분석은 가장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매매하기 좋은 환경인지 확인하고 시장 방향과 맞는 업종과 종목을 고른 뒤 마지막으로 차트에서 진입 타점을 찾았습니다. 이런 방식을 탑다운 분석이라고 합니다. 탑다운은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분석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거시경제와 시장 전체의 흐름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 업종과 기업을 고른 뒤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의 차트에서 진입 자리를 찾는 방식입니다. 이와 반대로 차트에서 먼저 신호를 찾고 나중에 기업이나 시장 환경을 확인하게 되면 이미 들어가고 싶은 결론을 정해놓은 뒤 그에 맞는 이유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후지모토는 이런 방식으로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차트 신호까지 확인이 되었을 때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 운용은 그 판단에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방향이 맞아도 비중을 지나치게 크게 가져가면 가격의 작은 흔들림에도 계좌 전체가 흔들리고 반대로 비중이 너무 작다면 좋은 자리에서도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매매 전략은 시장 분석과 종목 선정, 진입 타점, 비중 관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후지모토의 하루가 새벽 2시 무렵부터 시작되는 것도 이 분석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장이 열리기 전에 미국 증시와 선물 시장, 금리와 환율, 주요 경제 뉴스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일본 경제신문을 통해 자국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살펴보고 장 시작 전에는 관심 종목의 호가와 장외 거래 흐름까지 점검합니다. 미국 시장을 먼저 보는 이유는 글로벌 자금의 방향이 미국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와 달러, 주요 지수와 업종의 움직임은 다음날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시장 환경을 먼저 살핀 뒤 투자할 만한 기업을 추립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아 보여도 시장 전체가 강한 하락 흐름에 있고 기업 실적까지 나빠진다면 매수 신호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해당 업종의 흐름도 좋으며 기업 실적까지 개선되고 있다면 같은 차트 신호도 더 유리한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고른 뒤에야 RSI와 MACD, 일목균형표를 이용해 실제 진입 타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진입하기 전에는 계좌 운영 기준도 반드시 계산합니다. 이번 거래에서 감내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을 정하고 현재 매수 가격에서 손절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뒤 그 거리라면 얼마를 매수해야 계좌 손실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역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런 과정의 출발점인 시장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황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금리와 M2 통화량입니다. M2는 현금과 예금 등 시중에 유통되는 넓은 의미의 통화량입니다. M2가 증가하면 주식과 코인 같은 위험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부담이 줄고 기업과 개인의 자금 활용도 활발해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과 투자가 위축되면서 유동성 증가세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자 미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풀린 자금 일부가 기업과 주식,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 전체의 약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지모토가 버블 시기에 100억 원을 벌었다가 대부분을 잃은 것도 이런 큰 흐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장이 열리기 전에 미국 증시와 금리, 선물 시장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M2는 트레이딩뷰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차트를 켜놓고 지표 버튼을 클릭한 뒤 M2를 검색해서 가장 위에 있는 지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M2 지표를 클릭하고 나스닥 차트에 끌어올리면 글로벌 M2 통화량을 현재 차트 위에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M2 통화량과 나스닥 지수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M2는 앞으로의 지수 움직임을 그대로 예측하는 지표라기보다 현재 시장의 유동성 환경과 큰 방향을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금리와 주요 경제 일정은 investing.com의 경제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일정과 정보를 알아보려면 필터 보기를 클릭한 후 국가를 미국으로 설정하고 카테고리는 중앙은행, 중요도는 별 3개의 높은 일정만 남기고 마지막으로 날짜를 올해 말로 지정하면 여러 일정 중에서 올해 금리 결정 발표 날짜와 시장 예상치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나 통화량 하나만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매수와 매도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 환경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시장 전체의 방향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로 거래할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후지모토가 중요하게 본 기준은 증수, 증익, 증배입니다. 쉽게 말해 매출과 이익, 배당이 함께 늘어나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매출 증가는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뜻이고 이익 증가는 외형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성까지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배당까지 늘어난다면 기업이 벌어들인 성과가 주주 환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해의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회성 이익이나 무리한 배당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 배당이 꾸준히 증가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후지모토는 단타를 주력으로 했지만 아무 종목이나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장의 큰 방향을 보고 그 안에서 증수, 증익, 증배가 나타나는 기업을 추린 뒤 거래량과 가격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에서 단기 타점을 찾았습니다. 성장하는 기업도 주가는 매일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조정을 반복합니다. 한마디로 후지모토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안에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매매 기회로 활용한 겁니다. 차트에서 직접 타점을 잡기 어렵거나 하루 종일 시장을 확인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진입부터 청산까지 자동으로 운영되어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자동 매매봇도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시장과 종목을 모두 골랐다면 이제 차트에서 실제 진입 타점을 찾을 차례입니다. 후지모토가 활용한 지표는 RSI와 MACD, 일목균형표입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새 지표를 검색해 추가하면 되고 설정값은 우선 기본값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RSI입니다. RSI는 최근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해 매수세와 매도세의 강도를 0에서 100 사이로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70 이상은 과매수, 30 이하는 과매도로 봅니다. 하지만 RSI가 30 아래로 내려갔다고 바로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하락장에서는 과매도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서 가격이 계속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RSI가 30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0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입니다. 매도 압력이 한 차례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MACD입니다. MACD는 서로 다른 기간의 이동평균선 차이를 이용해 추세와 모멘텀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MACD선이 시그널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면 골든크로스, 위에서 아래로 이탈하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다만 횡보장에서는 두 선이 자주 교차하기 때문에 골든크로스 하나만 보고 진입하면 신호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RSI가 과매도 구간을 벗어났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MACD에서도 골든크로스가 나오는지를 봅니다. 두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반전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은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에서는 전환선과 기준선, 구름대, 후행스팬을 확인합니다. 차트 확인이 편하도록 후행스팬만 잠시 제거하겠습니다. 전환선이 기준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면 단기 흐름이 중기 흐름보다 강해진 것으로 봅니다. 구름대는 가격의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가격이 구름대 위에 있으면 지지, 아래에 있으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후행스팬만 켜고 기준선과 저항선은 지우겠습니다. 후행스팬은 현재 종가를 26개 캔들 이전 위치에 표시한 선입니다. 이 선이 과거 가격대를 위로 돌파하면 현재 가격이 과거보다 강한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구름대 위에 있고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며 후행스팬까지 과거 가격 위에 놓이면 일목균형표에서는 이를 삼역 호전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지표를 함께 보는 이유는 하나의 신호만으로 진입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RSI를 통해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첫 지점을 찾고 MACD의 크로스로 반전 흐름을 확인한 뒤 일목균형표로 추세와 지지 저항 구조까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신호가 중첩될수록 진입 타점의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좋은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골랐고 차트 신호까지 확인했더라도 처음부터 큰 금액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모든 거래가 성공할 수는 없고 게다가 연속 손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투자하다가 50%를 잃으면 계좌에는 500만 원이 남습니다. 다시 원금으로 돌아가려면 50%가 아니라 100%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은 더 가파르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후지모토는 한 번의 거래에서 계좌 전체의 2% 이상을 잃지 않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계좌가 1,000만 원이라면 한 번의 거래에서 감당할 최대 손실은 20만 원인 거죠. 이것은 20만 원만 매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절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실제 진입 금액을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가에서 손절선까지 거리가 4%라면 5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최대 손실은 2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손절선까지 거리가 더 멀다면 진입 금액을 줄여야 하고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레버리지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을 먼저 정하고 손절거리에서 역으로 포지션 크기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입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 룰로 계산한 최대 진입 금액을 1대 2대 6의 비율로 나눕니다. 여기서 1대 2대 6은 계좌 전체가 아니라 이번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진입 금액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 룰로 적용한 결과 최대 450만 원까지 매매에 사용할 수 있다면 비율의 합이 9이므로 1단계에 50만 원, 2단계에 보유 금액의 2배인 100만 원, 마지막 단계에는 누적 진입 금액 150만 원의 2배인 3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RSI가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면 비중 1만큼 진입합니다. 아직 바닥이 확인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정찰 비중만 넣는 겁니다. 이후 MACD에서 골든크로스가 확인되면 이만큼 추가합니다. 두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서 반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과 기준선, 구름대, 후행스팬까지 강세 조건이 확인되면 6만큼 진입합니다. 가장 큰 비중은 가격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호가 가장 많이 겹친 자리에서 넣습니다. 이렇게 상승 확률이 높은 타점에 크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점이 물타기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타기는 가격이 내려갔다는 이유로 추가 매수하지만 1대 2대 6은
신호가 확인될수록 비중을 늘립니다. 첫 신호가 실패하면 작은 비중만 손실을 보고 분석이 맞다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칙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후지모토는 자산의 80%를 잃고도 원칙을 세워 다시 일어섰고 그 원칙을 지키며 22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후지모토의 원칙을 실제 차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방향을 파악하고 매매할 종목까지 선정했다면 해당 종목의 1봉이나 1시간봉에서 현재 추세를 살펴봅니다.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 상승 추세로 봅니다. 그 다음 15분봉으로 내려와서 매수 관점에서 진입 신호를 기다립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RSI가 30 아래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오고 다시 30 위로 올라오면 매도세가 약해지기 시작한 첫 신호로 봅니다. 이때 직전 저점을 손절선으로 정하고 진입가와 손절선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2% 룰을 적용해 최대 진입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금액 가운데 1만큼만 먼저 매수 진입합니다. 아직 추세 전환이 확인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틀려도 계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비중만 넣습니다. 몇 개의 캔들이 지나면서 하락이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이때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RSI도 30 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두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때 비중 이만큼 추가해 누적 비중을 3으로 늘립니다. 이후 가격이 계속 저점을 높이며 상승하려는 모습이 있고 앞에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얇아져 있어서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일목균형표의 파란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을 위로 돌파하고 보라색 후행스팬까지 과거 가격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마지막 일목균형표의 강세 조건도 완성됩니다. 이때 우리의 매수 조건이 가장 많이 확인된 자리에서 나머지 물량인 6만큼 진입합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며 RSI가 70을 넘더라도 바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강한 추세에서는 과매수 상태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 추세가 시작된 뒤에는 RSI가 70을 넘었는지보다 50선을 지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50선 위는 상승 추세로 RSI 선이 50선을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 지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RSI의 청산 기준은 50선 이탈로 설정합니다. 청산은 진입과 반대로 6대 2대 1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진입이 작은 비중부터 신중하게 쌓아가는 방식이라면 청산은 신호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익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차트를 진행시켜보면 먼저 MACD에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면 상승 모멘텀이 약해진 첫 경고 신호로 보고 가장 큰 비중인 6을 정리합니다. 이후 강한 장대 음봉과 함께 RSI가 50선 아래로 이탈했다가 반등하고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까지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두 조건이 동시에 발생한 이 시점에서 나머지 3을 모두 정리합니다. 매도 포지션도 원리는 같습니다. 먼저 1시간봉에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를 확인하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15분봉 차트로 내려와서 보시면 RSI가 70선 위로 넘어갔지만 바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과매수 구간에서 이탈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RSI를 지켜보다가 70선 위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 1만큼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정고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후 MACD에서 데드크로스를 확인하고 이만큼 추가합니다. 1차 진입가와 거의 비슷한 가격에 추가 진입한 자리지만 이 자리는 이미 두 가지 신호가 겹친 상태입니다. 일목균형표 상에서 가격이 현재 구름대 위에 있지만 이후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이탈하며 약세로 바뀌는 시점에 마지막 6만큼 진입합니다. 차트를 더 진행시켜보면 후행스팬이 캔들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홀딩 관점을 유지합니다. 청산은 진입과 반대로 6대 2대 1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후 가격은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직 손절선을 터치한 것이 아니니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 구름대 돌파를 한 차례 시도했지만 반등하는 과정에서 기준선과 전환선은 겹쳐 보일 뿐 아직 교차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락 흐름을 이어가던 RSI가 가격 반등과 함께 50선을 다시 위로 회복합니다. 이 신호를 확인한 시점에서 원칙대로 6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후 장대 음봉과 함께 가격이 구름대를 아래로 이탈합니다. 이제 이 구름대는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MACD에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이를 정리합니다. 예상한 대로 구름대가 저항으로 작용하며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차트를 더 진행시켜보면 한동안 횡보하다가 장대 음봉과 함께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위로 돌파하는 신호만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목균형표에서도 전환선과 기준선이 교차하며 강세로 바뀌는 시점에 남은 1의 물량을 모두 정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후 장대 운봉이나 장대 양봉 하나로 세 지표가 동시에 반대 신호로 바뀐다면 순서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급변할 때는 남은 포지션을 즉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여 년에 걸쳐 완성된 후지모토 시게루의 매매 전략을 시장 분석과 종목 선정, 1대 2대 6 매매법, 세 가지 지표의 활용 기준까지 전체적인 흐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은 물론 미처 다루지 못한 세부 내용까지 포함한 후지모토의 투자 원칙 PDF 전자책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댓글에 후지모토라고 남겨주세요. 이후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후지모토로 신청해주시면 구독 확인 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차트승부사 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투자에 도움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